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시간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에요? 네, 전 여자친구가 교제 중 폭력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서 화가 나서 이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인데요. 이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이 김 씨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가해자와 같이 살다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다가 지난 21일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고요. 이후 26일 새벽 한 4시쯤에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겁니다. 가해자가요. 이 과정에서 이 피해자 팔을 여러 차례 이렇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한 5시, 새벽 5시 반쯤에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혐의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가해자를 이미 동행해서 피해자와 같이 가서 조사를 한 뒤에 오전 6시쯤에 일단 먼저 이 가해자를 기거 조치를 시켰어요. 피의자를요. 그리고 피해자를 1시간 정도 추가 조사를 한 뒤에 7시쯤에 집에 보냈는데, 이 김 씨, 가해자 김 씨가 경찰을 조사를 받고 나서 먼저 갔잖아요. 가서 기다렸군요. 두 사람이 같이 있던 그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7시 17분 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집에 간 지 불과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경찰은 지금 피해자가 자신을 교제폭력으로 신고하는데 화가 나서 이 복수심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금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행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납치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그 납치를 당한 이후에도 1시간 40분 동안 살아있었다는 지금 그런 정황이 이제 언론 보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받고 귀가하고 10분 만에 이게 오전 7시 17분에 지금 그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사건 장소가 이제 금천구 지하 주차장인데 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태워서 경기 파주 쪽으로 그렇게 납치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지금 목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흐릿하게 지금 CCTV 영상이 보이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이제 목격자 2명이 직접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좀 뭐가 이렇게 이상한 장면이다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김 씨, 가해자 김 씨가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 임신부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제 12,000명에 달할 정도로 정말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 씨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맞다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발적이었어요.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만큼 심각한 거였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가해자 먼저 가라고 하고 1시간 뒤에 피해자 가라고 하고 그 전에 좀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지급도 이제 거부는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당사자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접근 금지를 하는 범행은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좀 제한돼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로 의율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일단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경찰이 자체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그 같이 척도에 따라서 위험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맡겨서 한번 책정을 해봤더라도 고위험군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경찰의 해명 내용이긴 합니다.